팀장님, 제가 임신했던 거 두 번이나 지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팀장님 아이들은 이렇게 잘 크고 행복한 게 말이 돼요? 제 인생은 이미 불타버렸어요. 나리 씨, 그건 과거잖아. 지금은 현실을 봐야지. 난 아이들 때문에 당신 책임질 수 없어. 제발 여기서 끝내자. 당신 같은 타입하고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요? 이게 당신 본심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던 히노 오엘 불륜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한 거예요. 당시 직장 상사였던 유부남과 부하 직원이 불륜 관계였는데 유부남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불륜녀가 앙심을 품고 상사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집에 있던 6살과 1살 된 어린 두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중견 IT 회사 세종테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재호 씨와 그곳의 계약직 사원이었던 나리 씨의 불륜이었어요. 재호 씨는 아내 지영 씨에게는 헌신적인 척했지만 나리 씨에게는 결혼 생활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였죠.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 지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돼요. 재호 씨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리 씨의 뒤틀린 사랑과 집착을 만나 어떻게 파멸의 덫을 놓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곁에도 재호 씨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한 것이라 한국적인 정서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은 똑같으니 부디 이 잔인한 파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주세요.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지영 씨는 6살 준호와 1살 서연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재호 씨는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지영 씨의 눈을 피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재호 씨는 이미 아내에게 지독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후였답니다. 지영 씨가 여보, 오늘 일찍 와서 준호 숙제 좀 봐줘요 하고 평범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갑자기 신문을 툭 내려놓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타입하고는 솔직히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요. 당신은 내 이상형과는 너무 달랐어요. 내가 왜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떨렸죠. 두 아이를 낳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에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고작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소리라니. 결혼 생활 내내 재호 씨가 이런 무심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지영 씨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남편의 저런 이기적이고 뻔뻔한 발언이 바로 우리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시작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지영 씨는 애써 눈물을 참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나도 참고 사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재호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만 피해자인 척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헌신하는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난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이미 지쳤다고. 그 말 속에는 마치 나리 씨와의 불륜은 정당한 탈출구였다는 듯한 뻔뻔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 씨는 그제야 남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죠. 남편이 헌신적인 척 가면을 쓰고 관계를 유지해온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요. 이 가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재호 씨는 회사 옥상으로 불륜녀 나리 씨를 불러냈어요. 나리 씨는 재호 씨가 이제 곧 자신에게 청혼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죠. 그녀의 눈빛은 우린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싸늘하고 단호했어요. 재호 씨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쥐고는 나리 씨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나리 씨,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요. 당신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나리 씨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끝내자니? 우리 관계가 어떻게 끝날 수 있냐고. 그녀는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팀장님, 농담이죠? 제가 팀장님 아이를 2번이나 지웠잖아요. 우린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운명이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리 씨는 울먹이며 과거 재호 씨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을 끄집어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현실만 생각하는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였거든요. 재호 씨는 싸늘하게 나리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리 씨, 미안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죠. 난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널 책임질 수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는 나리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가정과 승진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을 핑계 삼아 불륜을 정리하려는 비열하고 뻔뻔한 유부남의 태도였죠. 나리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제야 재호 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재호 씨에게는 그저 결혼 생활의 불만을 해소하는 도구에 불과했구나 싶으니 피해, 의식과 극심한 집착이 그녀의 마음속에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리 씨, 이제 연락하지 마요. 내 앞길 막지 말고요. 이건 나도 당신도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재호 씨는 그렇게 마지막 말까지 이기적으로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내려갔어요. 나리 씨는 옥상 난간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2번의 중절 수술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었던 진정한 사랑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어요. 이 배신감을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그녀의 앙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도구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재호 씨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나리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배신감과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자신이 파멸했으니 재호 씨의 행복한 가정도 함께 파멸시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나리 씨는 곧바로 재호 씨의 아내 지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단호하고 섬뜩했어요. 지영 씨 되시죠? 저는 재호 팀장님 회사 후배 나리라고 해요. 지영 씨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받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무슨 일이냐고요? 지영 씨 남편하고 저는 2년 동안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 아이를 2번이나 임신했고 2번 다 지웠어요. 나리 씨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지영 씨의 심장을 찢어놓는 비수와 같았어요. 그녀는 귀를 의심했어요. 2년 동안 2번의 임신과 중절이라니. 남편이 그동안 자신에게 헌신적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끔찍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영 씨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거짓말 마세요. 당신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영 씨는 부정했지만 이미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최근 행동들, 그 무심한 발언들이 전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나리 씨는 더 나아가 지영 씨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당신 같은 타입하고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요. 저는 팀장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당신은 그저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죠. 이 모든 진실이 불륜녀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을 때 지영 씨는 숨 쉴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보며 애써 가정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어요. 분노, 절망, 배신감이 뒤섞여 지영 씨를 집어삼켰죠. 지영 씨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파국뿐이었어요. 불륜 사실과 두 번의 중절 이야기를 아내 지영 씨에게 모두 폭로한 나리 씨는 잠시 동안의 후련함도 잠시 재호 씨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집착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요한 집착이 이제 사건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재호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폭로되자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는 나리 씨를 완전히 외면하고 회사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도망다녔죠. 하지만 나리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호 씨가 자신을 피할수록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결국 나리 씨는 재호 씨가 일하는 세종테크 회사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버려질 줄 알았어요? 우린 운명이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해요? 나리 씨는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재호 씨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계약직 사원이었던 그녀가 팀장인 재호 씨에게 난동을 부리자 회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재호 씨는 자신의 승진과 체면이 모두 걸려있는 회사에서 이런 꼴을 당하자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어요. 재호 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리 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나리 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재호 씨는 나리 씨를 향해 매몰차게 소리쳤고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재호 씨의 이런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는 나리 씨의 앙심을 더욱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나리 씨는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재호 팀장님만 왜 행복해야 해? 그녀의 뒤틀린 사랑과 집착은 이제 더 이상 재호 씨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재호 씨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겠다는 끔찍한 생각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나리 씨의 앙심의 대상은 이제 재호 씨의 어린 두 아이를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쫓겨난 나리 씨는 점점 더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재호 씨의 냉정한 외면과 이기적인 통보는 그녀를 극단적인 피해 의식으로 몰아넣었죠. 나리 씨는 모든 원인을 재호 씨의 아이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재호 씨에게 버려진 이유가 결국 재호 씨의 두 자녀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내가 지워야 했던 아이 대신 너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빠 옆에 있는 게 말이 돼? 내 아이는 빛도 못 보고 사라졌는데. 나리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울부짖었어요. 자신의 뱃속에서 두 번이나 사라진 아이들의 억울함을 재호 씨의 아이들에게 투영했어요. 아이들만 없었으면 재호 팀장님은 분명히 나한테 왔을 텐데 하는 섬뜩한 착각이 그녀의 마음속을 지배했어요. 그녀의 뒤틀린 심리는 이제 앙심을 아이들에게 향하게 만들었어요. 나리 씨에게 재호 씨의 아이들은 더 이상 순수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재호 씨와 자신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자 그녀가 버려진 명백한 증거였죠. 나리 씨는 재호 씨에게 복수하는 가장 확실하고 잔혹한 방법은 바로 재호 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녀는 이제 재호 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재호 씨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나리 씨는 재호 씨의 아파트 근처를 배회했어요. 그녀는 재호 씨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들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대를 치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죠. 나리 씨의 눈빛은 이미 극단적인 집착과 앙심으로 인해 파멸의 도구를 준비하는 범인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섬뜩한 원망에 사로잡힌 나리 씨는 이제 실제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파멸의 도구를 차근차근 모았어요. 나리 씨는 며칠 동안 재호 씨와 지영 씨 부부가 출근하고 외출하는 시간대를 치밀하게 파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두 아이들만 아파트에 남겨지는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녀는 복수를 위해 대량의 인화 물질을 준비했어요. 이 인화 물질은 아파트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 무서운 도구였죠. 나리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인화 물질을 들고 재호 씨의 아파트 근처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직 복수심만이 그녀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죠. 나리 씨는 마치 치밀한 계획을 가진 범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녀는 부부가 집을 비우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에 침입할 계획이었어요. 과거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열쇠나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 방법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워야 했던 아이들의 고통을 너희들도 똑같이 느껴야 해. 나리 씨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인화 물질과 라이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파멸의 도구였어요. 나리 씨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극단적인 집착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제 재호 씨의 가정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답니다. 나리 씨가 파멸의 도구를 준비하고 아파트를 배회하던 그날 아침이었어요. 재호 씨는 아내 지영 씨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재호 씨는 아내의 불륜 발각 후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재호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가 아닌 아내 지영 씨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들의 6살 아들 준호와 이제 막 1살 된 딸 서연이만 아파트에 남겨진 상태였죠. 지영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매일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죠. 그녀는 남편과 한 차에 타고 가면서도 냉랭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운전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두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 씨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또다시 이기적인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헌신적인 척가면 쓰고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은 안 해? 나리 씨는 나를 이해해줬다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려 들었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회사로 향했을 때 어린 두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끔찍한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집 안에 있었어요. 나리 씨는 바로 이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잔혹한 복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재호 씨와 지영 씨 부부가 차를 타고 출근한 직후였어요. 어린 두 아이 준호와 서연이만 남겨진 아파트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이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나리 씨가 노리던 파멸의 기회였어요. 나리 씨는 밖에서 숨어 재호 씨 부부가 완전히 단지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준비해 온 대량의 인화 물질을 들고 재호 씨가 사는 동으로 향했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랑에 집착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직 복수를 실행하려는 냉혹한 살이만이 느껴졌죠. 나리 씨는 재호 씨의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녀는 과거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되었던 열쇠나 도구를 이용했어요. 재호 씨가 기회주의자처럼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 했던 모든 행동이 이제 그녀에게는 집을 파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정보가 되었던 거예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나리 씨가 문을 열고 아파트에 침입했을 때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아마 아이들은 잠을 자거나 거실에서 놀고 있었겠죠. 하지만 나리 씨에게는 그 평화로운 모습조차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지워야 했던 아이 대신 너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니. 절대 안 돼. 나리 씨는 속으로 섬뜩한 독백을 내뱉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인화 물질이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파멸의 도구가 제자리를 찾은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참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에 침입한 나리 씨는 준비해 온 대량의 인화 물질을 집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방, 아이들이 있는 곳 주변까지 그녀는 극단적인 앙심을 담아 집 전체를 파멸의 무대로 만들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나리 씨는 인화 물질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자신이 버려진 고통만큼 재호 씨에게도 고통을 주겠다는 잔혹한 복수심에 취해 있었어요. 그녀는 인화 물질이 뿌려진 곳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배신감과 분노를 거기에 투영했어요. 이제 마지막 행동만이 남았어요. 나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켰어요. 칙! 라이터 불꽃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집안에 가득 차 있던 인화 물질의 증기가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쾅! 귀를 찢을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아파트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죠. 그 폭발적인 방화로 인해 집안은 삽시간에 전소되기 시작했어요. 나리 씨는 폭발과 동시에 몸에 큰 충격을 입고 쓰러졌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만 불타버린 게 아니야. 너의 가정도 너의 행복도 모두 불타버릴 거야. 그녀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수습할 새도 없이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를 뒤로하고 황급히 도망쳤어요. 나리 씨가 집안에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그 짧은 순간 재호 씨의 어린 두 아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재호 씨와 지영 씨 부부가 회사로 향하는 도중이었어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의 대형 화재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왔죠. 지영 씨는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들었어요. 하지만 곧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듣는 순간 지영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바로 두 아이가 남아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였거든요. 지영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재호 씨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래. 불이 났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호 씨 역시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불륜과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를 덮쳤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차를 돌려 아파트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아파트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어요. 아파트 창문마다 시뻘건 불꽃이 솟아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이미 수많은 소방차들이 출동하여 진화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차에서 뛰쳐나와 불타는 아파트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녀는 넋을 잃고 준호야, 서연아, 를 외치며 오열했어요. 그녀의 절규는 화재 현장의 충격 속에서도 뼈저리게 울려 퍼졌죠. 재호 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나리 씨에게 했던 행동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그는 자신의 파멸적인 이기심이 낳은 끔찍한 결과 앞에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 씨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가슴을 찢는 오열뿐이었답니다.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아파트에 거대한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와 지영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진화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소방관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호 씨와 지영 씨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소방관들이 진압을 끝낸 후 집안에서 두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요. 6살 아들 준호와 1살 딸 서연이는 끔찍한 화재 속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두 자녀가 사망했다는 실제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그대로 닥친 거예요. 지영 씨는 두 아이의 희생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주검이 된 아이들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남편의 이기적인 불륜과 불륜녀의 잔혹한 복수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게 결국 아이들을 죽게 한 거였어. 지영 씨의 오열은 분노와 자책으로 뒤섞여 현장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쳤어요. 재호 씨는 아이들의 주검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현실적인 기회주의와 뻔뻔한 태도가 결국 무고한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니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심리적인 고통과 파멸뿐이었어요. 그날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에서 한 가정이 완전히 불타버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답니다. 두 아이가 희생된 끔찍한 화재 사건은 곧바로 경찰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수사팀은 화재 현장을 정밀하게 감식했고 집안에서 발견된 인화물질의 종류와 폭발적인 방화가 일어난 정황 등을 통해 누군가의 치밀한 범행임을 확인했어요.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재호 씨 주변, 특히 최근 재호 씨와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인물에게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불륜녀 나리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죠. 경찰은 나리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어요. 바로 화재 당일 새벽 나리 씨가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다녀갔다는 기록이었죠. 폭발 당시 나리 씨가 입었던 상처와 병원 기록이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흔적이 된 거예요. 경찰은 나리 씨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본인도 상처를 입고 황급히 도주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재호 씨는 절망에 빠졌어요. 나리 씨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그녀를 잔인하게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끔찍한 살인 사건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수사망은 나리 씨를 향해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파멸은 시간 문제가 되었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재호 씨의 이기심과 나리 씨의 뒤틀린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경찰의 수사망이 나리 씨를 향해 좁혀오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화재 당시 입었던 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끔찍한 범행의 기억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죠. 병원 기록과 사라진 그녀의 행적은 이미 경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후였어요. 나리 씨는 자신의 파멸적인 집착이 결국 두 아이를 죽였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며칠 후 나리 씨는 홀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지만 무언가를 단념한 듯 했죠. 접니다. 제가 불을 질렀어요. 제가 제오 팀장님 아파트에 방화한 범인이에요. 나리 씨는 경찰관 앞에서 자수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제오 씨에게 버려진 후 앙심을 품고 아이들을 향한 원망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죠. 그녀의 뒤틀린 사랑과 복수심이 낳은 모든 비극적인 전말이 경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제오 씨와 지영 씨는 나리 씨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미 두 아이를 잃은 비통함이 그들의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후였죠. 하지만 이 자수 덕분에 사건의 진실은 명확해졌고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나리 씨가 자수했다는 소식은 제오 씨에게 잠시의 안도감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아이들을 잃은 비극 그 자체에 완전히 갇혀 있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오 씨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오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는 헌신적인 척하고 불륜녀에게는 운명이었다고 속삭이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모든 이기적인 불륜 행위들을 떠올렸어요. 그가 나리 씨에게 당신 같은 타입과 결혼할 생각 없었다는 식으로 무심한 말을 내뱉었던 것과 아이들 때문에 널 책임질 수 없다고 뻔뻔하게 통보했던 태도가 결국 나리 씨의 앙심을 극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아이들이 희생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오 씨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듯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죠.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회적으로는 불륜남이자 가정 파괴의 원흉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거라는 압박감도 그를 덮쳤어요. 제오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불타는 아파트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오열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고통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과 승진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제오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나리 씨가 자수하고 제오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영 씨는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분노와 슬픔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아이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지영 씨는 경찰서에서 나리 씨의 조사를 지켜보며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고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륜 관계가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당신들 둘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도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내 아이들을, 아무 죄 없는 내 새끼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지영 씨는 제오 씨에게도 나리 씨에게도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의 가장 큰 오열은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지영 씨는 법정에서 나리 씨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나리 씨의 극단적인 집착과 앙심이 자신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고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했답니다. 피해자 아내의 분노와 슬픔을 담은 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법의 심판은 이제 나리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재호 씨에게는 사회적인 파멸을 가져다 줄 일만 남았어요. 나리 씨의 자수와 아이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 재호 씨에게는 잔인한 대가만이 남았어요. 가장 먼저 닥친 것은 가정의 파탄이었죠. 지영 씨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이기적인 불륜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재호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재호 씨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지영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재호 씨는 결국 지영 씨에게 이혼당하며 가정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회적 삶 역시 산산조각 났죠. 회사 내부에서는 그의 불륜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방화살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알려졌어요. 재호 씨는 사내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되었어요. 재호 씨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승진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고 어디에서도 설 자리를 찾지 못했죠. 그는 과거 아내에게 당신 같은 타입과 결혼할 생각 없었다고 무심한 말을 내뱉었던 것과 나리 씨를 잔인하게 버렸던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낳은 파멸적인 결과 앞에서 재호 씨는 홀로 남겨졌답니다. 자수 후 구속된 나리 씨는 곧 법정에 섰어요. 그녀는 현주건 조물방아치사 및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자신이 재호 씨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극단적인 집착이 어린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끔찍한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법정에서는 나리 씨의 뒤틀린 사랑과 앙심, 그리고 재호 씨의 이기적인 태도가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지영 씨는 피해자로서 법정에 서서 두 아이의 희생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토하며 나리 씨에게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재판 결과 나리 씨는 현주건 조물방아치사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무고한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어요. 결국 나리 씨는 재판부로부터 최고형에 처해지는 중형을 선고받았답니다. 나리 씨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파멸시켰어요. 그녀의 파멸적인 집착은 재호 씨의 가정을 불태웠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까지 영원히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불륜녀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불륜녀 나리 씨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되었고 남편 재호 씨는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해고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모든 법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지영 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재호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리 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겪어냈지만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서는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매일 밤 불타는 아파트와 희생된 두 아이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가정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라는 잔인한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감은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어요. 지영 씨는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독백했어요. 나의 삶은 이미 불타버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아.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도, 내 행복도 이미 그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적인 삶을 이어갔어요.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비극적이고 잔인한 본질을 유지하며 끝이 났답니다. 한 유부남의 이기적인 불륜과 한 여성의 극단적인 집착이 빚어낸 파멸의 덫은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인 아이들의 희생과 함께 참혹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끔찍했던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륜녀 나리 씨는 5년 전 법정에서 현주건 조물 방화치사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는 현재도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죠.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극단적인 집착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매일 밤마다 희생된 두 아이들의 환영 속에서 깨달으며 살고 있어요. 그녀의 삶은 자신이 지른 불에 완전히 타버린 채 영원한 갇힘이라는 잔인한 결말을 맞이했답니다. 재호 씨는 사건 직후 지영 씨에게 이혼당하고 다니던 세종테크에서도 해고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그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지독한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지방의 한 외딴 곳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어요. 과거 아내와 불륜녀에게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행동했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는 평생 동안 심리적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두 아이의 죽음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할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인 지영 씨는 5년이 지나도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남편과 불륜녀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이 두 아이를 돌려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재호 씨와 이혼한 후 낯선 도시로 떠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나의 삶은 이미 불타버렸다는 독백처럼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사건이 일어난 그날의 불길에 갇혀 있답니다. 이렇게 한 유부남의 무책임한 불륜과 한 여성의 파멸적인 집착이 빚어낸 비극의 잔해는 5년이 지난 후에도 모두의 삶을 영원히 파괴한 채 이어지고 있답니다.